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법이 드디어 통과됐죠. 50억 클럽과 쌍특검이 통과된 건데요. 이후로 대통령실에선 거부권 행사할 거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미 다들 예상했던 바고요.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겠다, 마찬가지로 이런 입장을 전했죠.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던 게 바로 국힘 정치인들이기에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죽하면 지금 조중동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를 대놓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일보에선 총선 정략 타령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슬쩍 물타기 하는 것도 코미디인데요. 결국의 핵심은 김건희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중앙일보에서도 명품 가방 수수 의혹까지 언급하며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도입, 이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요. 동아일보에서도 즉각 거부하기에 앞서서 돌이켜볼 게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탈당 관련해서 김이 다 빠진 이준석 전 대표도 국힘의 내로남불을 지적하고 있고요. 본인이 주목받기 위해서 더더욱 정부 여당을 때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퍼주기라더니 이제 독도까지 내주나, 이 리스크도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독도를 어떻게 영토 분쟁이라는지, 심지어 이승만 씨 같은 사람을 어떻게 독립운동가로 미화시키는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2023년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이 격노했다, 크게 질책했다, 이러면 이게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러니 얼빠진 국방부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를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중요한 건 대통령이든 한동훈 위원장이든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의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말장난만 하고 잡음만 일으키고 도대체 뭔 수습을 하나 싶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신원식 씨를 향해 제2의 이완용이다, 빨리 파면해라,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언론에선 이따위 보도를 할 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지, 왜 그냥 가짜는 말장난만 하는지, 이런 걸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뱃살 타령한 기자도 역풍 제대로 불렀고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을 매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계속 지적하고 있고요. 이계호 정책위의장의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곧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내내 고금리와 고물가로 우리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경기는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심지어는 59조라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 고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을 했고 건전 재정을 강화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자화자찬, 정말 놀랍습니다. 경제에 대한 진단도 대책도 엉망인 정부는 지난 2년 내내 제대로 된 민생 정책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큰소리치며 내놓았던 소위 3대 개혁, 3대 개혁은 곧 3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인간 존엄성 파괴에 맞춘 노동개혁, 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개혁, 미래의 집만 안겨준 연금개혁, 이 3대 개혁은 3대 실패로 끝나면서 정권의 무능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정권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외교 무능은 국민의 안정과 국가의 미래마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방적 외교는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이름을 바이든에서 날리면으로 바꾼 것 외에는 어떤 성과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외교 실패로 우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가의 핵심 사업마저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에 출장을 다녀온 대한민국 세일즈맨 1호의 성과, 제로를 넘어서 마이너스에 가깝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정부가 경제, 3대 개혁, 외교,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낙제점을 받는 이유는 모든 정책의 중심에 국민은 없고 권력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집권 여당도 이제서야 선민후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도 앞으로라도 선민후사의 정신에 입각한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정부 여당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전제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대한 여당과의 논의 시작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2년 유예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고의적으로 해태한 것에 대한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있다면 관련자를 문책할 것. 둘째, 만약 법을 2년 동안 유예한다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포함해서 향후 2년 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수정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포함해서 향후 2년간 산업 현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을 가져올 것. 셋째, 2년 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을 가져올 것이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당정의 발표는 우리 당의 3가지 요구 자체를 묵살을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3년 동안 간절히 바라온 노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심지어 어제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은 기존 정부 정책을 짜집게 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또 2024년 예산안에 포장만 바꿔놓은 겉보기 정책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마저도 없었습니다. 지난 18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에 큰 내용을 겪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마저도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내린 만큼 정부는 이 각별한 결정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이윤보다 어떤 가치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자는 염원을 담은 법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5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동료가 일하고 가족이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모두가 사람답게 일할 권리, 누구나 일하다 죽지 않은 권리가 이렇게 지켜주기 어려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때부터 반대만 해온 경제단체들의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논의 시작 전제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